지금 당신이 제일 피곤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일을 해도 앞날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은 그대로고 물가는 더 빨리 뛰고 아이 교육비는 매년 커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 똑같이 출근합니다. 열심히 하면 언젠가 편해질 거라고 믿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사람이 버는 속도를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10년 일하면 실력이 쌓였고 그 실력이 월급을 올려줬습니다. 지금은 기술이 1년 만에 판을 갈아엎습니다. 내가 열심히 쌓아 올린 능력이 업데이트 한 번의 값이 떨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하다. 돈을 벌수록 더 쫓긴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이거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10년이 노동이 아니라 자본이 더 강해지는 10년이라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파는 것만으로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AI는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AI는 돈의 규칙이 바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바뀔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노동이고 가장 먼저 강해지는 건 자본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뭘까요? 내가 엔비디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가 AI를 발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몰리는 길 위에 내 자본을 올려놓는 것. 그게 가장 단순한 형태로는 나스닥백이고 그걸 더 공격적으로 타는 방법이 QLD TQQQ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 말하겠습니다. QLD TQQQ는 안전한 상품이 아닙니다. 변동성 크고 하락장의 멘탈 부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앞으로 10년이 정말로 AI 자본 경쟁의 10년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포지션입니다. 나는 노동만 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자본도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AI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마법이 아닙니다. 역사는 깁니다. 그런데 60년 동안 잘 안 되던 게 최근 들어 갑자기 됩니다. 이유는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커져서입니다. 모델이 커졌고 데이터가 커졌고 계산이 빨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판이 바뀐 겁니다.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양이를 알아보게 만들려면 고양이의 특징을 사람이 설명해서 넣으면 된다. 다리 4개, 수염, 귀 모양, 포유류. 그런데 현실은 무한합니다. 고양이가 앉으면 또 다르고 돌아서면 또 다르고 그림자만 져도 다르고 가려져도 다릅니다. 이 모든 경우를 규칙으로 코딩하는 순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 기반 방식은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방향이 바뀝니다. 규칙을 쓰지 말고 경험으로 배우게 하자. 인간의 뇌를 보면 규칙집이 없습니다. 연결이 있고 그 연결에 세기가 있고 경험을 할 때마다 그 세기가 바뀝니다. 이걸 흉내낸 게 신경망입니다. 신경망이 하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 곱하기와 더하기의 반복입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작게 돌리기도 버거웠습니다. 여기서 GPU가 등장합니다. CPU는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GPU는 한꺼번에 병렬로 밀어붙입니다. 신경망이 좋아하는 계산이 바로 그 병렬 처리를 타고 폭발합니다. 학습이 빨라지면 뭘 할 수 있냐면 신경망을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크게 먹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 사진 100장 보이던 시대에서 100만 장을 먹이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알고리즘이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스케일이 문제를 눌러버린 겁니다. 여기서 QLD TQQQ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 변화는 기술 변화 같지만 본질은 자본의 이동입니다. AI가 커질수록 돈은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 센터로 갑니다. GPU로 갑니다. 전력으로 갑니다. 클라우드로 갑니다. 플랫폼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한가운데에 미국의 기술 자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지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왕들이 모이는 리그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 리그가 나스닥백이고 QLD TQQQ는 그 리그를 레버리지로 증폭해 타는 도구입니다. 이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흔들릴 수 있다. 어떤 회사는 뒤처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거대 기업도 AI 시대에는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애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AI는 완벽한 제품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빨리 내놓고 반응을 받고 계속 고치고 또 내놓는 반복이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는 문화적으로 완벽하지 않으면 못 내놓습니다. 이 차이가 AI 시대에서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전쟁은 디바이스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대표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의 디바이스는 정답이 없습니다. 폰일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입력입니다. 앞으로는 내가 타이핑해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있는 상황 자체가 AI의 입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비서가 화면 속이 아니라 내 시선 옆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섭기도 하고 강력하기도 합니다. 이 흐름에서도 QLD TQQQ는 계속 자연스럽습니다. 디바이스 전쟁은 결국 플랫폼 전쟁입니다. 플랫폼 전쟁은 결국 생태계 전쟁입니다. 생태계 전쟁의 상징이 나스닥백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을 찍는 실력과 상관없이 흐름을 잡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QLD TQQQ는 그 흐름을 더 강하게 잡는 선택지입니다. 대신 대가가 있습니다. 변동성입니다. 그러니 아무 규칙 없이 덤비면 큰일 납니다. 다음은 오픈소스와 국가 경쟁 이야기입니다. AI가 빨리 발전한 이유 중 하나는 공유 문화였습니다. 누가 개발하면 전 세계가 빠르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심해지면 이 공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반 모델을 만드는 쪽은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나라나 기업은 남이 만든 기반에 기대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는 자체 모델을 고민합니다. 하지만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무엇에 올인할지, 무엇을 분산할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AI는 이제 기업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끼리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은 더 거대한 쪽으로 쏠립니다. 인프라를 가진 곳, 자본을 가진 곳, 에너지를 가진 곳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다시 자본의 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QLD TQQQ 같은 상품을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시대 포지션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AGI 얘기로 갑니다. 지금의 AI는 특정 능력을 잘합니다. 대화, 번역, 인식. 그런데 AGI는 범위가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대부분 지적 작업을 넓게 대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줄었습니다. 논쟁은 타이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속도입니다. 10년은 금방 갑니다. AGI가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첫째, 일자리 대체가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의 기계는 사람이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그런데 AI는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개선될 수 있다는 상상이 가능합니다. 셋째, 자율성이 붙으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능력이 커지는 것 자체는 도구로서 괜찮지만 통제를 벗어나면 위험이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AGI가 오면 천국이 열린다. 에너지를 해결하고 질병을 해결하고 난제를 푼다. 생산성이 폭발해서 물건값이 내려간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자본의 희소성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GPU, 전력, 인프라가 곧 권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방향이 맞다면 개인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본을 내 편으로 만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백 같은 시장 지분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지분을 더 강하게 잡는 방식입니다. 단 레버리지는 칼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손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방법을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라 생존형 원칙의 예시로 드리는 겁니다. QLD TQQQ를 감정으로 들고 있지 마십시오. 기준으로 들고 계십시오. 예를 들어 QQQ 같은 기준 지표의 흐름을 보고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분할로 접근하고 과열 구간에서는 욕심을 줄이고 하락 구간에서는 계획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맞아도 오래 버티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우선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AI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AI가 돈의 길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당신이 서 있느냐 아니면 남의 속도에 깔리느냐가 앞으로 10년을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그 길 위에 올라서는 한 방법입니다. 대신 반드시 규칙과 함께 가져가셔야 합니다.